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가 그냥 차 부르는 앱 정도로 생각했던 우버가 사실은 우리 도시의 미래를 통째로 바꾸려는 거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한번 2009년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때 우버가 처음 나왔을 때 다들 뭐라고 했죠? 와, 자동차 한 대 없이 어떻게 저런 걸 만들었지? 하면서 자산 없는 거인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지금의 우버는 과연 그때랑 같을까요? 여기 이 커다란 물음표가 바로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대한 변화의 실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버의 시작부터 그들이 꿈꾸는 미래까지 총 5단계로 나눠서 차근차근 따라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산 없는 거인의 부상. 도대체 어떻게 차 한 대 없이 세상을 바꿨고 왜 그들의 사업 모델이 한때는 경제의 미래라고까지 불렸는지 그 시작부터 한번 짚어보죠. 이 아이디어 정말 기가 막혔죠. 내 차가 아니라 남의 차. 그러니까 이미 세상에 굴러다니는 수많은 차들을 그냥 연결만 시켜주는 거예요. 이걸로 전 세계적인 교통망을 만들었으니 다들 공유경제의 대표주자라고 칭찬할 수밖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긱 경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뭐 정규직처럼 얽매이지 않고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만 일하고 돈을 번다. 이 유연성이라는 게 엄청난 무기였던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10년 넘게 잘 나가던 우버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쌓아올린 성공 공식이랑은 완전히 반대되는 아주 기묘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동안은 그냥 운전자랑 승객을 연결만 해주는 편한 플랫폼 사업을 했잖아요. 근데 그걸 과감히 버리고 이제는 직접 하드웨어, 그러니까 물리적인 자산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겁니다. 와, 이 숫자 좀 보세요. 14조 원. 우리 돈으로 14조 원, 달러로는 100억 달러입니다. 이 돈을 어디에 쓰냐고요? 바로 수십만 대의 자율주행차를 직접 사들이는 데 쓴다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베팅이죠? 아니, 그럼 이런 질문이 들 수밖에 없죠. 그렇게 똑똑하다고 혁신적이라고 칭찬받던 자산 없는 전략을 도대체 왜 하루아침에 내팽개치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미래를 내다봤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한 10년 안에 로보택시 시대가 열릴 거라고 다들 예상하잖아요. 그럼 더 이상 운전해줄 사람이 필요 없게 되죠. 개인 운전자들이 점점 줄어들 텐데 언제까지 남의 차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는 아주 현실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여기가 우버 전략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개에서 운용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동 서비스의 가치가 어디서 나오는가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근본적으로 뒤바뀌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이 그림을 보시면 확 와닿을 거예요. 왼쪽이 지금까지의 우버죠. 그냥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부동산 중개인 같은 역할이었어요. 앱으로요. 그런데 이제 오른쪽처럼 거대한 차량 부대를 직접 소유하고 관리하는 운송회사, 즉 운영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힘의 중심이 달라져요. 단순히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앱이 아니라 이 수많은 차량들을 마치 군대를 지휘하듯 통제하는 거대한 뇌, 바로 지능형 함대 관리 시스템이 핵심이 되는 겁니다. 누가 이 시스템을 쥐고 모든 걸 통제하느냐, 이게 시장의 지배자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이기려면 더 이상 멋진 앱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직접 차를 사서 확보하고 그 차들을 충전하고 정비할 수 있는 물리적인 인프라를 깔고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서 통제하는 시스템까지. 이제는 이 하드웨어 싸움이 된 겁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이 이야기가 단순히 우버라는 한 회사의 사업 전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훨씬 더 큰 그림, 바로 우리가 사는 도시의 모습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 도시는 어딜 가나 주차장이죠? 아파트에도 회사에도 쇼핑몰에도 하루 23시간을 멈춰있는 개인 소유 차들을 위한 공간이 도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미래는 달라집니다. 차가 멈춰있는 게 아니라 24시간 내내 돌아다니니까요. 그럼 도시는 이제 주차장 중심이 아니라 이 차들을 서비스해주는 모빌리티 허브 중심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나 회사 주차장처럼 텅 비게 될 공간들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로보택시를 충전하고 세차하고 정비하는 역동적인 서비스 기지로 변신하게 될 겁니다. 어쩌면 그 옆에는 카페나 편의점이 들어설 수도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거대한 변화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진정한 혁신이란 무엇일까? 한때 우리가 열광했던 차량 공유 같은 아이디어는 어쩌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좀 낭만적인 과도기였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혁신,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지속적인 혁신은 이제 인공지능 같은 소프트웨어와 자동차 같은 물리적인 자산이 만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문장이 미래 혁신의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지능형 자산의 통제. 이제 혁신이라는 건 단순히 머릿속 아이디어나 컴퓨터 코드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디어와 코드를 가지고 이 현실 세계의 물리적인 자산들을 얼마나 똑똑하게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움직일 수 있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뜻이죠. 우버가 보여주는 이 미래는 사실 먼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은 우리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과연 우리의 도시 그리고 우리의 산업은 이 거대한 전환의 물결을 맞이할 준비가 정말로 되어 있을까요?